네, 제가 일단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저희 부름 아카데미에서 지금 이제 3만 챌린지라고 있는데, 일방문자 3만 명 챌린지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경제 관련된 글을 열심히 쓰고 있거든요. 근데 쓰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뭐, 경제 뉴스나 이런 것들 나오는 것들 위주로 글을 매일 남의 거 이제 갖다가 쓰고 옮겨 쓰는 부분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내 얘기들을 좀 쓰고 그 내 얘기를 들어주는 팬들을 만들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구독자들과 서로 이렇게 교감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내 블로그를 성장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벤치마킹을 많이 해봤는데 비즈니스 경제 쪽 파트에서 이렇게 뭐 주식이라든지 코인 뭐 이런 걸 하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비즈니스 경제 쪽 파트에서 재테크 관련된 것들을 꾸준히 해오신 분들, 해오신 분들이 그 일방문자 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일방문자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지 계속 이제 체크를 해볼 때 우리가 이런 주식 공부, 경제 공부들을 알고서 뉴스를 가져다가 이제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거랑 모르고 하는 거랑 좀 다르니까 그래서 기초적인 부분들을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리 이 3만 챌린지라는 그 수업에서 마지막 4주차 때는 이런 수업을 좀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처음으로 이제 하게 된 거고요. 주식 말고도 이제 앞으로는 뭐 부동산 관련된 거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이제 회원들끼리 서로 지식 쉐어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같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이제 부름 아카데미의 3만 챌린지가 됐으면 해서 이제 계획하게 됐고 오늘 첫 수업으로 성공 마인드 선생님이 그동안 제가 한 2년 동안 봐온 바로는 주식을 꾸준히 하셔서 수익도 일부 내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짝 적격인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렸고요. 흔쾌히 또 응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을 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공마인드 선생님 환영해 주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성공마인드고요. 부름 아카데미에서 열심히 지금 블로그 활동도 하고, 부름 선생님하고 같이 뭔가를 좀 만들고 싶어서 계속해서 뭔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뭐 주식도 하고, 부동산도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하고 있어요. 별도로 이제 저희끼리 이제 수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 하시는 모든 분들이 결론은 이제 투자를 해서 뭔가를 부를 좀 창출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저도 이제 초보의 입장이고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조금 조금씩 주식을 투자를 하면서 주식에서 배워야 되는 것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서 저희 같이 듣는 분들이 같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렇게 수업을 할 수 있게 돼서 또 부름 선생님한테 또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저희는 네. 이제 주식을 뭐 고급 위주로 오늘 당장 설명해 드리실 수는 없다 보니 이제 제일 처음 기본을 어떻게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은 기본적으로 잃지 않는 투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투자 중에서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냥 1등에서 5등 아니면 1등에서 10등 사이에 있는 최고 좋은 주식을 사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승부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게 주식이나 모든 투자들이 복리가 답이라는 거. 요 세 가지를 위주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인간의 탐욕과 광기라는 실수와 혼란이라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투자든 뭐 우리가 모든 생활을 하든지 자기만의 마인드 컨트롤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내가 투자를 하다 보면 뭐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을 많이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게 자신만의 이게 확고한 신념이라든지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면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셨을 거고요. 뭐 주식을 투자를 해보셨다면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마인드 컨트롤이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투자의 주식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등에 5등인데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 한번 보시면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투자의 안정성입니다. 불황일 때 부실한 기업들은 사라질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뭐 급격하게 성장을 하더라도 그런 기업들이 잘못하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1등 기업에 투자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상 그렇지만 올해 이제 삼성전자가 1등 기업이었지만 조금 낙폭과대도 있고 여러 가지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업 또한 저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 특히 미국 주식은 1등에서 5등 사이의 주식은 변화가 잘 없어요. 그래서 절대 미국에서 1등에서 5등에 있는 회사가 하나라도 망하면 전 세계의 경제가 불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식들을 중요시하면서 조금 보실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모든 회사가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죠. 상대는. 그래서 사라지는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저희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1등 기업에 해야 되고, 사실상 삼성전자나 뭐 이런 쪽에 반도체 기업들이 불황이지만 망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 한 번씩 급등이라든지 급락하는 주식들을 보면 회사가 3년 동안 적자가 되면 이게 날아갈 수 있는 업체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는 보면 급등, 급락을 하는 주식을 주로 샀거든요. 뭐 당연히 이제 수익성이 좋겠죠. 근데 그 수익성이 좋은 주식이 끝없이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을 투자를 하다가 보면 이게 내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급등을 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좀 간이 커지고 투자에 이 본인의 신념이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신념이 사라지게 되면 투자를 이렇게 이익이 나는 기업에 하는 게 아니고 투기의 형태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냥 1등 기업이들, 1등에서 10등 안에 있는 기업들만 투자를 하는 거를 좀 권유하는 겁니다. 세계에서는 당연히 1등 기업이 이제 애플이겠죠. 애플에 투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면 절대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모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애들이 왜 이제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주로 보면 애플 전화기라든지 애플 뭐 애플폰, 애플바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구입을 한다는 거는 세대가 지나도 그게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등 기업을 고를 때 저희가 경쟁하지 않는 경우, 독점 기업이죠. 독점으로 할 수 있는 1등 기업이 제일 좋습니다. 독과적으로 남이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제일 좋은 기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진정한 1등 기업은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봤을 때는 전부 다 기술주 위주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경쟁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매년 성장하면서 매년 어느 정도의 성장이 있을 줄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요즘 나오는 기업들이 보면 주로 독과적인 기업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최고 잘 알고 있는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이런 기업들은 그진 독과적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했던 거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겁니다. 참고로 엔비디아 지금 조금 주춤하죠. 주춤하지만 기업 이익률이 그진 70%입니다. 75%에서 지금 내년에 73%로 줄어든다고 해서 지금 주춤하고 있는데 끝없이 이게 증가할 수 있는 기업들은 이게 독점 기업으로서 경쟁사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기술의 우위를 갖고 있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물론 뭐 엔비디아를 사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독과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어, 2위 기업이 따라올 수 없는 넘사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추천을 해드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주식을 하실 때 되도록이면 독과적인 기업을 보시면서 독점적으로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은 매년 성장을 하면서 기본적인 이익 포지션을 충분히 갖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조금 선택하시는 게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독점 기업에 대한 부분을 이제 조금 설명해 드렸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테슬라를 투자를 하고, 지금 평가 수익률이 771% 정도 났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원숭이가, 어째 보면 이것도 저도 뭐, 운이 좋았던 거고요. 운이 좋았던 부분인데, 그렇게 사실상 매출되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야지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변동성을 엄청 많이 따라가서 투기적인 투자를 해서 제가 한 30대 때 그 30대 때 그진 5천만 원 이상을 손실을 보고 이제 되게 어려웠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완전 저는
투자가 아닌 투기의 형태로 조금 했죠. 어, 대출도 내고, 그리고 또 신용도 쓰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는 예전에 이제 다 연배들이 비슷하니까 보시면 카드도 막 돌려막기도 하고 그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말 힘들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손실이 엄청 나더라고요. 그래서 주식은 절대 신용을 쓰시든지, 안 그러면 급한 돈을 가지고 하시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기다릴 수 있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고, 그리고 독과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 그리고 매년 성장을 하면서 수익률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가시는 게 제일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엉덩이가 무거워야 됩니다, 주식은. 일단 주식을 사시면 엉덩이가 무겁게 꾸준히 갖고 가셔야 되고요.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시점을 잘 타시고 가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 코스피의 전체적인 주식 차트를 좀 보면 우상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1998년도에 저희가 IMF 외환위기 와서 280포인트 정도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성장을 하고 2000년도에 IT 버블로 한번 또 떨어지고 9.12 테러 왔을 때 엄청나게 또 폭락했다가 다시 이제 급등을 했었죠. 그리고 이런 이제 주식의 차트는 완만하게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2020년도에 뭐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발생하고 또 한번 급락을 했을 거예요. 주식 자체는.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또 한 번의 상승을 해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 지금 보면 이제 2024년 12월 21일 기준으로 12월 달에 이제 저희가 월별 차트를 보면 일단 전체적인 종합 차트를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칠랑이를 벌이면서 일단 121선을 코스피는 따라가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최고 2021년에 최고점 뚫고 아직까지도 이제 계속 박스피에서 이제 머무르고 있는 상태고요. 24년 12월 20일 날 이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제 좀 증시가 상향하다가 이제 연말이 되면서 이제 조금 안 좋은 경기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고 또 정부 이게 이제 좀 탄핵이라는 부분에 의해서 여러 가지의 어, 영향을 좀 받다 보니까 주식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피는 일단 121선에 걸려 있는 상태고요. 월봉으로 봤을 때. 근데 코스피는 조금 아쉽게도 이제 121선을 이제 이탈해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이제 더 떨어지는 상태고 내년에도 이 상태가 어느 정도 회복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미지수를 다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환율의 움직임을 저희가 주식하고 이제 같이 안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전체적인 환율의 움직임을 보면 어, 1997년 12월 1일 외환위기 때 최고 높게 올라갔었죠. 그때 이제 하이가 1995원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졌다가 그리고 이게 2009년도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금리 인하 소식을 하면서 1,570원 갔다가 지금 12월 20일 기준으로 지금 1,444원, 뭐 49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1,449원이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내년 초에 이제 1,500원까지도 갈 수 있다, 내년도에. 그런 얘기가 좀 있고요. 근데 이제 점진적으로 하락을 해서 1,500원대 하락해서 내년 연말 되면 1,350원대가 포착화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환율이 이게 올라가면 사실상 외국인들이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본인들이 투자했던 돈이 예를 들어서 뭐 1,450, 1,000만 원이면 이게 이제 환율의 영향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다시 이걸 팔고 갖고 갔을 때에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주식 시장을 조금 어둡게 보면서 계속해서 삼성전자 주식이라든지 대형주의 주식을 계속해서 팔면서 지금 계속해서 빠져나갔습니다. 환율이 상승한과 동시에. 네, 저도 이제 이게 이제 1110원대부터 미국 주식, 1150원 이럴 때부터 미국 주식을 샀었는데요. 지금 벌써 이제 제가 1240원대 투자를 조금 했었는데 1240원도 비싸다고 그때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1350원을 넘고 1440원까지 갔으니 1500원까지 갔으니 거기에서 벌써 한 차익이 한 300원 정도 발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200원에서 300원 정도 발생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외 투자를 하다가 보면 미국에 투자를 하면 한 차익도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또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도 좋고요. 미국 주식도 좋고 양쪽을 같이 투자를 하시는 거를 조금 권유를 드리는 편입니다. 오늘의 이제 저희가 이제 환율을 보면 미국의 지금 금리 자체가 4.5%, 5.5%에서 계속해서 이제 2024년 8월부터 이제 계속 떨어뜨렸고, 지금 이제 4.5% 12월 달에 이제 발표를 했고, 한국 기준금리는 이제 3%로 이제 양쪽의 차이가 한 1.5% 납니다. 그래서 미 연준에서 이제 발표하시기를 다들 들었겠지만, 내년에 이제, 원래는 4번 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한 번 할 때 보통 기본적으로 0.25씩 해서, 4번 정도 하면 한 1% 정도가 더 떨어져야 되는데, 내년에는 추가적인 경기의 영향에 따라서 한 2번 정도만 한다고 패드가 지금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미국 금리도 미국에 있는 주식도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뭐 다행스럽게 이제 어저께 다시 또 조금 회복을 했고요. 근데 회복을 하는 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회복을 한 게 아니고 기술주 위주로 계속해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계속해서 지금 기술주 위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AI가 이제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서 그거 관련된 위주로 지금 주식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또한 그런 위주로 이제 계속해서 상승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하고 미국하고의 금리 차가 지금 1.5%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서 내년에 미국 금리가 같이 떨어지면 한국 금리도 3%에서 이제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 금리들이 보통 보면 저희가 대출 금리들, 뭐 부동산 금리들이 보면 저도 지금 6.2% 이렇게 내고 있거든요. 그것 또한 이제 한국 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져야 되는데 예대 금리는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상 대출 금리는 떨어지지는 않고 있어서 조금 저도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이거는 이제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이제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자료를 준비해서 했던 건데 이렇게 보면 쭉 기술주 예전에는 1990년대에는 이제 산업성으로 한국전력이라든지 이런 쪽이 이제 발전을 했었고 포항제철 근데 산업이 이제 변함에 따라서 또 2015년도에는 뭐 화장품이라든지 중국 관련 주식들이 막 번창을 했었고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삼성전자나 반도체 위주로 해서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네이버나 뭐 LG화학, 셀트리온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했고요. 이렇게 보면 이제 20년도 지금 9월에 20년도 9월에 삼성전자부터 1위부터 20위까지 LG전자하고 싹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10위권 안에 이제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 있었는데 어 그때의 1등이 2020년도 9월에 시가총액 1등이 삼성전자인데 이때 345조였어요. 근데 올해 이제 2024년 12월 20일 날 봤을 때 삼성전자가 지금 시가총액이 316조입니다. 그래서 그진 앞서 보셨던 345조에서 한 30조가 줄었죠. 그거는 이제 외국인들이 좀 빠져나가 있는 상태. 그렇지만 아직도 이 삼성전자의 비율은 외국인이 50%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등 기업에서는 아직까지 이탈을 안 한 상태고, 뭐,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그진 뭐 지금 보시면 2.5배에서 뭐 그진 뭐 3배까지는 안 되지만 그 정도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넘사벽이다. 삼성전자는 절대 망할 수 없는 회사고 이게 매출이 이제 조금 줄어들고는 있지만 또 한 번의 저력을 가지고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어 그런 날이 오겠죠. 뭐 조만간에 이제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퍼가 지금 11.23으로 되어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퍼가 퍼가 10m로 떨어지시면 주식을 사시면 다시 또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심도 있고요. 지금 121선 차트를 봤을 때 121 차트 선에 지금 월봉으로 딱 걸려 있습니다. 지금 월봉으로 걸려 있는데 121선을 이탈하면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오늘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그리고 요게 이제, 보라색은, 우행 스팬이라고, 일목균형표의 우행 스팬인데요. 우행 스팬이, 우행 스팬이 보통 보면 21선을 건들든지, 안 그러면 하방에서 21선을 뚫고 올라오든지, 60에서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올 때 주식을 26으로 차트를 보면 이게 우행선이 주식 차트에 딱 26일 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26달 뒤에 있는데 요 차트를 건들면 이렇게 보면 건들고 나서 주가들이 이게 26으로 봤을 때 상승하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들
차트로 보시는 부분도 같이 한번 시간이 되시면 한번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또 보는 선생님하고 계획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차트에 이동평균선하고 그다음에 호행스팬하고 일면표 같이 해놨고요. 그다음에 외국이 판매한 이렇게 외국인의 움직임을 또 같이 이렇게 이어서 볼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2등 기업인 SK 하이닉스고요. SK 하이닉스 여기 보시면 외국인이 이렇게 쫙 사갖고 끌어올리는 거 보이시죠? 주가도 같이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같이 올라가는 거 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외국인대로 이렇게 사기 시작하면 주가는 이렇게 뜹니다. 네, 이렇게 뜨고 그다음에 호행스팬도 여기 보면 21선정 딱 뚫고 지나가는 전부터 26일 아마 여기서부터 이렇게 딱 썼을 거예요. 네, 그렇게 올라간다는 거. 그러니까 그 차트로 보는 분석하시는 분들은 또 차트로 잘 분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꼭 차트가 100%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요 선행에서 같이 이 차트들이 맞아갖고 올라가니까 그런 것도 차트 공부도 꼭 같이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닥 뭐 1위에서 20위까지고요. 이렇게 보면 이제 저는 사실상 뭐 코스닥은 크게 하지는 않는데 이게 보면 이제 예전에 이제 2020년도에 9월 달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등이었고요. 그때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이 이제 주로 많이 날라갔었죠. 근데 지금 뭐 제약바이오 마찬가지로 이게 세대가 좀 교체됐어요. 알테오젠이라든지 이렇게 세대가 좀 교체되면서 이렇게 쭉 있고 1위에서 10위에 지금 치고 올라온 게 잘 보시면 이게 16위에 있던 니노공업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니노공업이 이게 보시면 제가 지금 아는 기업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16위에 있던 니노 기업이 이렇게 8위로 올라왔어요. 니노 기업은 부산에 상장되어 있는 업체고요. 반도체 검사를 하는 업체입니다. 이게 이제 수익률이 이 회사의 이익률이 되게 높고 이게 또 보니까 반도체 검사하는데 그진 삼성전자나 SK에 같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도 그렇지. 이게 반도체 칩을 넣고 검사하는 장비거든요. 이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니까 마모거든. 그래서 계속 교체를 해야 되는 부품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과적인 업체로 수익률을 계속해서 내가 있으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3, 400개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많은데 이제 제가 아는 기업이라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독과점으로 갖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약 바이오도 있을 건데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시가총액 10위 업체입니다. 뭐 여러분들 하도 뭐 뉴스에 많이 나오시니까 잘 아시겠고 애플,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쭉 있는데 여기 이제 테슬라가 10위밖에 있다가 지금 8위로 올라왔습니다. 올해 이제 급성장하면서 이제 같이 올랐고요. 참고로 이제 엔비디아가 원래 1위를 탈환했다가 지금 애플하고 또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엔비디아가 이제 조금 주춤하면서 이제 다시 애플이 이제 다시 이렇게 이제 저력을 갖고 있는 업체들은 1, 2, 3등 업체들은 계속 이게 바뀌어야 뒤바뀌는데 중요한 거는 1등이 예를 들어 1등하고 2등이 완전히 급격하게 10% 이상 차이가 나면 바깥 하시면 됩니다. 뭐 다시 2등에서 2등 업체에서 다시 1등 업체로 바깥하시면 절대 손해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작년에 엄청나게 고도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성장을 했고, 앞으로도 이게 독과적인 업체,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보시면 자식들이라든지 이게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저도 예전에 그랬는데 엔비디아 보면 제 노트북도 그렇습니다. 지금 지포스, 엔비디아의 지포스, 뭐 RTX 요즘은 게임이 원체 발전하는데 게임을 전문적으로 하는 친구들은 보면 기본적으로 그 엔비디아의 CPU, 지포스 CPU를 꽂게 돼 있거든요. 그래픽 카드를. 그 그래픽 카드 하나가 보통 보면 몇십만 원부터 시작 몇백만 원까지 합니다. 그 카드를 꽂아서 오락을 하는데 그럼 계속 소비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소비를 하는 기업은 계속 유심히 봐야 됩니다. 애플도 마찬가지고 애플 폰 계속해서 사지 않습니까? 애플 바가 있을 정도. 그 정도로 독과점으로 사용하면서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는 업체들은 계속해서 매입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요.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아마존 뭐 이런 업체들은 뭐 잘 알고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 뭐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죠. 자율주행부터 전기 자동차 그리고 스페이스 X 그리고 배터리.
모든 것들이 다 가지고 있는 업체들의 1등부터 10위에 있는 업체들은 계속해서 꾸준히 보셔야 됩니다.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업체가. 그래서 저희는 그냥, 어, 급성장하는 기업에 이제 투자하는 거는 본인들이 이제 하시면서 전체에 투자에서 한 1, 2%? 1, 2% 가지고 한번 연습 삼아. 왜냐면 그것도 빠지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미삼아 한번 하시는 거지. 거기에 나의 모든 전 재산을 투자한다는 거는 정말 진짜 파산의 지름길입니다. 파산의 지름길. 절대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런 탄탄한 기업 쪽으로 잘 선정을 해서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은 여기 보면 이제 주식이 이제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는 거 보이시죠? 외국인들. 요때 이제 요거는 액면 분할. 애플 주식은 계속해서 액면 분할을 좀 자주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2020년도에 8월 30일 날 했고요. 요게입니다. 요게. 이렇게 탁 떨어진대. 요게가 지금 액면 분할하는 데고요. 주식이 계속 이렇게 우상향하는 거 보이시죠? 또 다시 액면 분할하고 다시 우상향 이렇게 합니다. 예, 독과적인 업체들이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스타트에 뭔가가 조금 변화가 있으면 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겁니다. 잘 보시죠. 이게 이렇게 꾸준히 가지고 있고 또 꾸준히 가지고 있고 계속 또 큰 손들이 꾸준히 사는 거 사모아 가시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배당도 주고 조금만 지나면 몇 년 지나면 또 액면 분할도 하고 액면 분할하고 다시 또 금액도 상승하고 다시 또 몇 년 지나면 살 수 없으면 또 다시 액면 분할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주식을 증가시켜 나가면서 배당도 받으시면 정말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그렇게 배당도 주면서 액면 분할을 하는 주식들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엔비디아 물론 주식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요. 부른 선생님도 엔비디아 갖고 계시죠? 네. 저는 최근에 정리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축하드립니다. 네. 엔비디아도 액면 분할 2024년도 6월 11일에 10대 1로 액면 분할을 했고요. 이거 성장하시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수직, 수직 상승을 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엔비디아 독과적인 기업으로 이제 계속해서 가고 있고요. 참고로 엔비디아는 부품을 팔면 한 75%, 73에서 70에서 75% 정도 이익률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내년에 H백 나오는 거 지금 테슬라에서 매입하는 거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 뉴스를 보시면 계속해서 듣는데 저도 얘는 3년에 한 번씩 주기를 가지고 부품을 교체를 해야 된대요. 그 교체 도래가 25년도에 돌아온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한 번 더 점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컴퓨터가 저희가 주기적으로 3년에서 5년에 한 번 바꾸잖아요. 결론적인 거는 GPU가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주기가 딱 3년인데 그게 내년 정도에 걸립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지금 엄청난 호재가 25년도에 같이 또 되면 또 뭐 물론 내년 실적, 26년 실적은 분명히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뉴스에서 들은 거니까요. 저도 또 엔비디아를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로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이게 6월 10일 날 24년 2020년 8월 31일 날 5대1로 한번 액면 분할했고요. 그리고 2022년 6월 11일 날 또 액면 분할 한번 해서 지금 두 번 액면 분할하고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투자하시면서 올해 그진 한 130불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저도 260불까지 갔다가 130불 떨어지니까 이게 마인드 컨트롤 안 되더라고요. 그전 50% 40 몇 프로 탁 떨어지니까 이게 더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엄청 고민됐는데 그게 생각보다 손이 잘 안 나가지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버텼는데 이게 이제 와이프는 버티더라고요. 야, 이게 주식은 여자분이 좀 하시는 게 좋고 남자분들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습성이 있어서 이게 엉덩이가 무거워야지 되는 게 좀 있어요. 없지 않아. 그래서 투자는 좀 그렇게 해야 된다. 일단 지금 테슬라는 액면 분할을 하고 지금 이게 보시면 120
61선을 지금 통과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어, 이렇게, 잠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지금 보면 녹색선 121선을 월봉으로 이제 통과를 하고 있거든요. 주식이. 그래서 통과를 하면 이제 또 이게 이제 61선이 밑으로 오면서 이제 아마 이게 지금 왜곡이 되는 게 액면 분할하고 차트들 다 왜곡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일단 120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게 아마 61선이 내려오면서 이제 정배열로 가려고 할 겁니다. 뚫고 지나가면서.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더 성장을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더 성장을 할지는 뭐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뭐 여러 가지 호재가 원체 많은 주식이라서 여기 보시면 지금 컨설들이 계속해서 매집하는 거 보이시죠? 음, 그래서 그렇다. 참고만 하시고요. 혹시 지루하신가요? 아니요, 너무 재밌는데요. 네. 이 주식이 좀 재밌습니다, 이게. 이런 주식들을 여러분들이 사시면 더 재밌을 건데 아마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요. 저는 참고로 테슬라를 많이 샀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엔비디아로 번 거를 테슬라에다 다 넣었어요. 잘하셨네요. 엔비디아 보신 거는 이제 테슬라 잘 갈아타셨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렇게 이제 또 잘 바깥타서 또 오르는 또 그죠? 그런 거에 또 이제 동성하면 더 좋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돈을 잃지 않는 투자법을 택해라고 하면 보통 이렇습니다. 이제 축구장 우리 축구 경기할 때 0대 0으로 이제 뒤지고 동점할 한 골만 더 넣으면 되거든요. 주식은 뭐 여러분들도 해보셨겠지만 이게 한 골만 더 여가 될 상황이 아니에요. 떨어지면. 제가 손실을 50% 내면 복구하려고 하면 얘가 100%가 상승을 해야지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려운 게 주식 투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동안 이게 50% 떨어졌을 때 100% 올라가려면 거진 2배 이상 상승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하기에는 그때까지 기다림의 아픔은 진짜 진짜 죽은 가도 같죠. 더군다나 근데 만약에 이럴 때 혹시나 이게 마이너스 대출을 내셨다든지 신용을 내셨으면 죽고 싶은 마음이 진짜 들 거예요. 완전 나 자신을 내가 왜 그랬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엄청 나 자신을 욕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 여기 계신 분들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절대 마이너스 신용이라든지 대출을 받아서 급한 돈을 가지고 절대 투자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제가 경험자로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젊을 때는 뭐 한 번쯤은 그럴 수 있는데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있으시고 하신 분들은 절대 그렇게 투자하시면 절대 회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절대 마이너스로 하면 안 되고 마이너스가 안 될 수 있는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자는 거고요. 이렇게 1등 기업들도 가끔씩은 확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으니까 그럴 때 조금 더 1등 기업은 그래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내하시면서 마인드 컨트롤 잘 하셔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장기적인 안목으로 저희가 이제 승부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차트나 그다음에 기업의 건전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보면서 주식 차트 10년을 좀 비교해 가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고요. 저희가 이제 투자하고 투기하고의 차이점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건데 그게 이제 이게 한자가 이제 조금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게 뭐 투자는 뭐 던질 투자에 뭐 재물 제자로 이제 투자인데 이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사업에서 이제 자본을 대거나 시간을 정성들여 쏟으면서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 자금을 이렇게 이익을 하면서 조금씩 가는 거고요. 투기는 말 그대로 이제 던질 투에 뭐 배틀기로 해서 그냥 기회를 엿보고 큰 이익을 찾으려고 그냥 투기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사행적인 행위를 하는 거고요. 이게 불확실한 거에서 확실하지 않은 거에 그냥 투자를 해서 이거 내가 한번 한탕으로 해보겠다 이런 건데 이런 행동을 저희가 투기라고 하죠. 물론 뭐 이제 주식 투기도 있고 부동산 투기도 있는데 투기와 투자는 진짜 종이 한 장 차이고 말 하나의 차이입니다. 열심히 내가 그 한 분야에 공부를 하고 얘에 대해서 나의 신념이 있으며 그거는 사실상 투자로 보여야 되고
그런 것도 없이 내가 공부하지도 않고 남들이 잘 된다는 솔깃한 기에 야, 이거 투자하면 무조건 돈 벌 수 있어. 이런 말에 내가 공부도 하지 않고 그냥 투자를 한다면 그건 당연히 투기입니다. 부동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부동산이 상당히 한국의 부동산이 안 좋아요. 지금 뭐 아파트 연끌해가 사신 분들도 많을 건데 그런 분들이 사실상 투기로 사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는 집을 투기로 사지는 않는데 근데 나무 말 듣고 사신 분들은 버티기가 정말 힘들 거고요. 본인이 공부를 하고 잘 판단해서 사신 분들은 그래 이런 시기도 있지 하고 넘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투기와 투자를 잘 판단하셔서 사행적인 행위는 절대 하지 말라는 뜻에서 또 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분석이 투자는 필요하고 그다음에 투기는 철저한 분석 없이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하는 것은 투기 행위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은 초심자의 행운이 항상 따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면 초심자의 행운이 따라요. 항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상하게도 뭔가를 투자를 하면 잘 성장을 해요. 뭐만 해도 잘 돼요. 근데 그게 말 그대로 초심자의 행운입니다. 근데 이거를 착각을 하시고 내가 투자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한 방에 그 돈은 다 날아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초심자의 행운을 잘 지키시기 위해서는 초심자의 행운이 나에게 왔을 때 꾸준히 공부하시고 그 꾸준히 공부함을 바탕으로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제가 이제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모든 것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릅니다. 수요의 공급의 법칙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어 그렇습니다. 수요자가 그러니까 사고자 하는 사람은 작은데 공급 물량이 많으면 당연히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시장에서 내가 사고자 하는 사람이 정말 많고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적다면 당연히 가격은 상승합니다. 이거는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모든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는 모든 것들에 상용이 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안 좋은 것은 살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 사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왜? 경제적으로 봤을 때 불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수요자가 줄었습니다. 수요량이. 그런데 뭐 팔구자 하시는 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아파트를 짓는 수요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늘어나는 거고요. 주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을 사고자 하는 사람, 엔비디아가 액면원화라고 너무 좋다고 하니까 사고자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주식의 수량은 한정돼 있고 팔고 싶은 사람은 없어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공급은 적어지면서 가격은 올라가는 그런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딱 맞아떨어지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잘 생각하셔서 이게 어느 쪽으로 이걸 보시면 심리적 싸움이거든요. 주식은 정말 이게 좋은 기업이라도 심리적 싸움이 반영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차트를 보시고 심리적 부분을 보시고 그리고 수요와 공급을 보시면서 그리고 앞으로의 독과적인 기업인지 아닌지를 보시면서 판단을 하시면 조금 더 여러분의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알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요와 공급 법칙은 부동산 하실 때 꼭 한 번씩 수업을 하실 때 설명을 해 주시거든요. 같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이 주식을 딱 보시면 주식뿐만 아니고 부동산 다 수요와 공급 법칙에서 딱 들어간다는, 맞아떨어진다는 거. 시장은 그렇게 형성된다는 거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겁니다. 주가의 움직임은 감정과 심리가 이제 하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주식을 살 때 이제 막 보면 낙관해서 막 점점점 흥분하면서 전율을 그 희열을 느끼는 순간 이제 불안으로 들어. 최고점에 잡으시는. 착 떨어졌다가 이게 두려우면 내가 왜 최고점에 잡았냐는 자포자기에 공황에 빠지면서 한국하면서 주식을 다 팔아버리죠. 그리고 낙담하고 우울에 빠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울 속에서 다시 희망이 싹 트거든요.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거칩니다. 근데 여러분은 진짜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주식으로 손실을 보신 분들이 많은데 이 사이클에 남들이 아니라고 하실 때 남들이 다 이제는 모든 거는 다 망했다고 하실 때 그럴 때 희망을 가지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낙관이 조금 생길 때 들어가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큰 이득을 보지는 못하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희망과 안도가 생길 때, 진짜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할 때 들어가시면 조금 더 이득을 올릴 수 있고요. 그렇다고 뭐 낙관에 들어가셔갖고 못 받지는 않습니다. 이게 한 무릎 정도 안 되겠어요? 무릎 정도 가셔가지고 저희가 흥분할 때가 한 어깨쯤 될 겁니다. 흥분하고 전율할 때가 한 어깨에서 이제 머리 좀 올라가니까 이건 완전 희열되면 꼭대기겠죠. 머리 꼭대기인데 제발 이런 희열 상태에서 주식 사지 마시고요. 희열 상태에서 사셔서 불안한 느낌 가지면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안도하는 이런 부분에서 주식을 사셨으면 좋겠다.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아, 모든 투자자는 자신이 이제 시장에서 돈을 벌 거라고 가신합니다. 내가 제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주식을 매수할 때는 과신하고 매도할 때는 소심해진다. 뭐 이제 다니엘 커너먼이 라는 이제 명언을 남기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주식을 할 때 내가 이제 초심자의 행운으로 주식을 했는데 이 돈이 좀 들어오고 수익률이 좀 낮다고 너무 그거를 과시해서 하는 순간 이게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매도할 때는 과시하고 매수할 때는 이제 과신해서 샀는데 매도할 때는 아까 말처럼 계속해서 나는 이 정도는 견딜 수 있고 가지만 막상 마지막에는 매도를 하게 돼 있거든요.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식 변화에 따른 투자자의 심리 변화입니다, 이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겪었을 투자고요. 저 또한 이런 심리 변화를 가졌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처음에는 엄청난 호재로 매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내가 상승 시 매도해야지, 내일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근데 지금 뭐 보면 지금은 팔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왜 자꾸 떨어지는 건지 나는 장기 투자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처음에는 자기를 자꾸만 리마인드 시켜요. 그리고 지금 물타기 할 조로의 기간이라고 이게 뭐 몇 프로 빠지면 이제 물타기를 합니다. 근데 실적이 또 예상보다 나쁘면 또 고민하고, 그 다음에 너무 커지면 팔 수가 없고, 마지막에 하다 안 되면 팔게 돼 있어요. 내가. 마지막에 매도를 하시더라고. 저 또한 그랬어요. 예전에 이제 주식을 사서 막 할 때. 그리고 내가 팔고 나면 하락하거든요. 하락하면, 그래, 나는 정말 잘했어. 잘 팔았어라고 해요. 근데 주식이 또 이게 바닥에서는 반등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보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주식들이. 근데 주식이 오르면 신경 안 쓰고 이제 뭐 같은 XX 같은 주식 이제 나는 절대 안 한다 그러고 막 하고 막 그래 해요. 저 또한 그랬고 잠시 오르겠지 뭐 조금 있으면 이제 그리고 또 떨어지면 역시 잘 매도했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뭐 이렇게 위로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식이 오르기 시작하면 야 다시 매수한다, 좋은 주식이다, 정고점 근처다 뭐 다시 또 들어가요. 이 사이클을, 그리고, 나만 수익 못 내고 있잖아 하고 또 사고 막 하면서 이 주식을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합니다. 이런 사이클. 계속 반복. 그러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들이 완전 바닥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론 뭐 이렇게 하시지는 않겠죠. 제가 이렇게 했던 경험이 있어서, 했던 경험이 있어서, 요거는 주식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주식을 해서 100명 중에 채 10%도 수익률 내시지 못해요. 제가 알기로는. 어, 잘 못 내고요. 물론 뭐 이제 올해, 뭐 작년 같은 경우 주식이 좀 좋아서 요즘은 또 원체 또 AI가 있어서 같이 하시면서 주식 수익률이 좋기는 한데, 그래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주식 수익률 낸 거 보시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주식 수익률이 사실상 뭐, 사실상 15%에서 20%만 넘으면 엄청 좋은 거예요. 연간 수익률로 봤을 때. 근데 여러분 얼마나 되시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오렌 버핏이나 이런 분들도 사실상 연간 수익률이 많이 나봐야 17%에서 25%가 안 넘습니다. 연으로 평균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 정도만 내면 충분히 만족하시고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개인이시니까
연간으로 봤을 때 1년에 뭐 한 10%만 내시는 것도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평균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렇게 내시면 된다는 거. 이게 투자 심리에서 이렇게 호재를 가지고 매수한다든지 더 이상 못 참고 매도하는 거. 그리고 다시 매수해서 다시 상황이 좋으면 주식이 뭐 떨어지지 않을 거 하고 그러면 이게 반복된다는 거. 그거 잘 기억하시고, 이런 루틴은 안 타셨으면 좋겠다. 주식은 그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 게, 주식은 이렇게 이제 내려갈 때 물타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주식은 올라갈 때 물타기를 하시는 아까님처럼 차트상에 뭐 전고점을 예를 들면 52주, 안 그러면 뭐 20일, 뭐 60일, 120일을 돌파하는 시점에, 왜냐하면 한 번 돌파한 주식은 계속해서 가거든요. 왜냐하면 상위에 상단에 매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돌파하면서 주식을 물타기를 하는 거지, 하방에 떨어지는 주식을 물타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잘 기억을 하시고요. 투자는 이렇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앙드레 그스톨란이라는 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셨죠. 투자는 부와 파산 사이를 넘나드는 위험한 항해라고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아차하면 그냥 나락으로 가거든요. 태풍 한 번 맞으면 한 방에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보통 보면 이제 분산 투자를 하라고 이야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이 하시는데요. 물론 이제 뭐 분산 투자를 금액이 이제 크시면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이제 금액이 작으시면 사실상 제가 이제 금액 작을 때 보니까 분산 투자를 하니까 돈이 안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금액대가 좀 작을 때는 그냥 1등 기업들 위주로 그냥 독과점 기업에다가 계속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투자 금액을 조금 많이 올려놔야지 걔들이 한번 성장할 때 고도 성장을 하면서 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하고 이제 그렇게 뭐야, 금액이 조금 커지시면 금액 따위가 커지시면 그렇게 하면 이제 사실상 한 방에 손실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게 되면 금액이 예를 들면 뭐 몇 억씩 이렇게 뭐 몇십억씩 투자하시는 분들이야 당연히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실 때 보수, 중수, 뭐 초보 이렇게 있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됩니다. 초보는 지인 추천을 해서 보면 오를까봐 빨리 사고요. 30% 수익 실현 뭐 개심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장기 투자하고 생업 손해하고 본전 오게 되면 자기변하고 이렇게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이고 중수 때는 보통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회계 분석 좀 하시면서 회사에 그런 가치를 조금 명품 주식 위주로 이제 사시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뭐 가치 분석을 조금 하셔갖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중수인 것 같고요. 고수는 전체적으로 이제 국제적인 정치도 오고 환율, 금리, 그리고 상품, 세계적인 경제 사이클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유망업종에 대한 탑10 그리고 세계나 한국에 대한 유망업종 위주로 그리고 최종의 매수 타임도 기다리지 마시고 매수 후에도 매도 시나리오까지 다 짜시는 분들 이런 사람을 저희가 이제 슈퍼게임이나 고수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기본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초보에서는 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초보에서 다 넘어가셨을 거고요. 그래서 지인 추천 이렇게 받아갖고 주식을 하시는 거는 좀 곤란하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중소 쪽으로 기본적으로 기업을 분석하고 회계 공부도 좀 하셔서 이 기업의 내재 가치를 조금 판단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고수로 들어가서 이게 전체적으로 좀 보시면서 세계적인 금리 사이클이라든지 사이클을 좀 확인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어, 물, 재무제표 사실상 잘 모르셔도 됩니다. 덧셈 뺄셈만 하셔도 되고요. 하나씩 하나씩 차츰차츰 배워나가시면 돼요. 뭐 어떻게 배울까? 이게 이제 내일부에 물어보시면 다 알려주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단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퍼라고 저희가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가 순이익률이거든요. 이 주가 순이익은 뭐 주가가 이익 대비해서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이제 판단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이제 PER이라고 돼 있는데 Price Earning Ratio 해가지고 이게 딱 그거예요. PER이죠. PER. 가격을 현재 주가를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로 나눈 값이 주가 순이익률입니다. 이게 이제 주가가 만 원일 때 주당 수익률이 1,000원이면 그 배포는 10배입니다. 10배. 이렇게 요거는 어, 네이버에 보면 좌측편에 보면
네이버에 다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요게 다 나와요. 요게 다 요 투자에 대한 항목이 다 나와요. 요거는 어, 여기 보면 이제 PER이랑 퍼가 이렇게 나와 있죠. 퍼 EPS 이렇게 마이너스 1750원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런 금액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퍼가 몇 퍼인지 이렇게 금액이 다 나오고요. 요거는 이제 네이버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나중에 하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용어들 뭐 기본적으로 용어를 좀 알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퍼는 주가 수익 이익률이라는 거 그리고 음, 그러니까 예전에 카카오 제가 자료 정리를 했던 거라서 금액이 지금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카카오가 35만 2천 원 갔을 때가 있어요. 진짜 고점이죠. 근데 이게 이제 아까처럼 레이셔로 주당 순이익으로 빠면 73배 정도 된다는 73배면 엄청나게 큰 거죠, 포가. 그래서 엄청 고평가돼 있어서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EPS 주당 수익률은 EPS 말 그대로 earning per share라고 해서 단기 수익률에 그거를 주식 발행수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 수익률이 예를 들면 얘가 음, 어, 요 안에 보면 이제 그때 단기 순이익률이 요거에서 전체 주식을 나눈 거거든요. 카카오 2020년도에 추정 단가 수익이 요 금액이었어요. 단기 순이익이 4,319원. 요거를 전체에 있는 주식 수로 나누면 얘가 EPS가 4천 얼마 정도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EPS 주당 순이익률이다. 한 주당 이 정도의 이익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BPS는 주당 순자산입니다. Book Value per Share라고 요거를 이제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주식을 나누면 요 아까처럼 주식 수가 나왔었죠. 주식 수에 이제 장부에 보면 경우회계상 장부에 보면 장부가액이 있어요. 그걸 나누면 이렇게 이제 주식수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식 증가가 이게 이제 주식수가 증가하면 주당 자산이 낮아지고 주식수가 감소하면 자산이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그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애플이라든지 안 그러면 삼성전자든지 요번에도 삼성전자 이제 자사주 매각해서 후가가 안 됐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독감이 걸려가지고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목이 아파서 죄송합니다. 요번에 이제 자사주 매각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얘가 자사주를 매각하면 얘 때문에 호재가 됩니다, 주식은. 주식 수가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럼 주식 수가 감소하면 주당 순 자산이 높아져요. 그래서 자산이 높아진다는 건 주가의 호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주식에 영향을 줘서 올라갑니다. 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애플이라든지 어, 회사에 그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회사들이 보면 이게 이제 수익률이 많이 나고 하면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해서 그냥 주식 자체를 소각을 시켜버려요. 물론 이제 저희가 액면 분할을 해서 이제 주식을 더 늘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또 자사주를 이렇게 매입을 해서 소각을 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PBR은 주가 순 자산 비율이고요. 요거는 이제 프라이스 북 밸류라고 쉐어를 나눈 거고요. 요거는 이제 보면 고평가냐 저평가냐를 이제 좀 따지는 거고요. PBR이 1 기준으로 해서 높을수록 고평가고 1 이하면 낮을수록 저평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제 주식을 좀 보면 여기 보면 퍼가 또 나와요. 이렇게 보면 EPS 퍼 PBR 이렇게 나오고 음, 이게 5.04배 나오죠, PBR이. 네, 여기 보면, 여기 보면 5.04가 나오죠. 이렇게 이제 PBR이 높으면, 카카오 5.4배니까 높으면, 1보다 한참 높으니까 이제 그 조금 기존 주식에 대비해가 엄청 고평가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주변에 오면 좀 이제 어느 정도 적정 주가라고 할 수 있고요. 1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저평가돼 있다고 보통 합니다. 근데 이게 100%뭐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회계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어느 정도의 수준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식의 용어를 조금 알면서 가시면 주가를 보시는데 얘가 진짜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근데 이게 퍼라는 게 보면 또 그 섹터별로 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전자 쪽의 섹터에 퍼가 있고 기본 베이스의 퍼가, 그리고 건설주의 퍼가 있고 뭐 제약주의 퍼가 있는데, 그런 기본 베이스의 퍼가 있을 때 그 퍼하고 비슷하게 이제 맞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SPS는 뭐 주당 매출액이라고 해서 주식수의 매출 판매액을 나누면 이제 나오는 거고요. 이런 용어들이 있다는 거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PS 주당 현금 흐름이고요. 주식 발행소의 순이익의 감가상각비. 이 감가상각비가 이제 장비를 샀을 때 이제 장비들의 금액들이 이제 그런 거 감가상각을 시키는 것들을 이제 매년 돈이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보시고, 주당 현금 흐름은 주당 순이익에 함께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들이 좋습니다. 이게 CPS가 이제 주당 순이익이 조금 계속해서 증가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럼 결론은 이득이 많이 난다는 업체거든요. 그런 걸 좀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 PSR 주가 매출 비율이고요.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 ROE는 자기 자본 이익률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의 단기 수익률이 곱해서 100을 하면 이게 ROE가 자기 자본 이익률이 얼마쯤 나온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어, 수치가 높은 종목일수록 투자 수익률이 높다. 요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ROE를 보실 때 수치가 높은 업체들을 찾는 게 좋다. ROA는 총자산 순이익률이고요. 순이익 나누기 이제 자산을 했을 때 이제 나오는 겁니다. ROA, ROE고.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이 남길 건지, 많이 팔 건지, 많이 빌려 쓰는 요 세 가지, 수익률이 높은, 그리고 자산 회전율이 높은 회사, 그다음 재무 레버리지가 좋은 회사. 이게 이제 뭐 대출이 적은 회사겠죠. 이런 회사들을 찾아야 된다는 뜻으로 이제 적어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단순히 ROE가 높다는 건 아니고 ROE나 ROA가 함께 조금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안에서 볼 때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주식 용어를 기본적으로 조금 알고 있는 게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주식 용어들 아까 했던 거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요. 근데 요거 재무제표는 네이버 안에 보면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당 순이익률은 이게 이제 순이익률이 높은 회사는 돈 잘 벌고 있는 회사고, 그다음에 주가 순이익률 퍼가 주가 대비해서 이게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아까 말씀드렸어요. 1 이하면 저평가고 1 이상이면 고평가인데, 1 이하라고 뭐 엄청 고평가는 아니고 수치를 조금 보시면서, 그리고 주가 순 자산 비율 이렇게 고평가 저평가 판단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CP에서 현금 호lep이 좋은지 안 좋은지 좀 보시는 거고, ROE, 그다음에 좋은지,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수익률이 좋은지, DP에서 이거 주당 배당금이 매년 배당금이 증가를 하는지도 조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배당 성향이 이렇게 있죠. 계속해서 이렇게 꾸준히 배당 성향에 보면 꾸준히 이렇게 증가하는 기업들이 좋은 회사고요. 그다음에 부채 비율도 되도록이면 부채 비율이 낮은 회사들, 그리고 순이익률이 이렇게 보시면 순이익률이 이-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업체들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매출도 매년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업체들이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 보시면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업체들은 분명히 매출의 영향이 되게 많이 받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률도 사실상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매출은 떨어지는데 영업이익률이 안 떨어지는 업체도 있어요. 그런 업체들은 보시면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냐면, 제품 금액이 올라가는 업체들. 원가가 올라가서 제품의 단가가 상승하는 거죠. 근데 매출액은 증가를 안 하지만 유지를 할 수 있는 업체. 올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면 원자재 값이 폭등하면서 전체 매출은 줄었는데 이익률은 올라가는 업체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올해는 전반적으로 전체 매출액이 한국 기업들은 다 줄었지 싶습니다. 근데 뭐 외국 기업들은 다 올랐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체도 좀 잘 보시면서 좀 판단을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도 매출액은 분명히 줄었을 거예요.
투자 분석할 때 요렇게 이제 재무제표에 있는 이런 것도 한 번씩 안정성이라든지 유동성이라든지 부채 비율 이런 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요건 다 이거는 네이버 안에 다 있거든요. 나중에 그런 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부채 비율 요렇게 조금 줄어드는 업체들 그리고 유동 비율 유동성 비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업체들 좀 찾으면 좋겠다. 방금 말씀드렸고요. 어, 요거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안에 보면 네이버에서 보면 네이버 정권에 가시면 네이버 정권 클릭하시고 삼성전자 선택하시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이런 화면에 종목 포럼실 요거 아니 종목 분석실입니다. 제가 잘못된 종목 분석실 종목 분석실 안에 클릭을 하시면 종목 분석실 안에 가시면 이렇게 기업 현황, 재무 분석, 컨센서스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항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지금 올해 이제 24년이잖아요. 24년에 삼성전자 보시면 24년 12월 작년보다는 올랐고 그다음에 YY도 올랐고 영업이익도 올랐네요. 올랐네요. 당기순이익도 작년보다는 다 올랐네요. UPS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퍼가 지금 0.94잖아요. 아까 에 퍼가 1 이하면 저평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아까 11배에서 PBR이 지금 0.94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냥 봤을 때는 지금 사시면 뭐 물론 뭐 떨어질 수도 있겠죠. 주식은 뭐 신도 알 수 없는 거라서 그렇지만 일단은 저퍼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이제 회복만 하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음, 요거는 이제 다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또 이런 모든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정보를 볼 수 있고 지금 연말이잖아요. 연말이기 때문에 전자 다트 공시에 들어가시면 이게 이제 내년 1, 2월 정도 되면 24년 공시가 뜰 거거든요. 그러면 공시 뜨실 때 저걸 좀 보셔야 돼요. 상장 폐지 종목 걸 조금 잘 보셔야 됩니다. 투자하실 때 혹시나 뭐 물론 1등에서 10등 이외에 또 많은 종목들을 투자하시잖아요. 투자하실 때 재무제표 확인하셔가지고 3년 동안 연속 적자나는 회사 있습니다. 연속으로 적자나는 회사는 상장 폐지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혹시나 뭐 이렇게 급등급락하는 주식들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게 연초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연초, 왜냐면 갑자기 급등했다가 3월 달에 상장 폐지시키는 업체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그런 업체에 사셨다가 진짜 눈물 흘리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제가. 완전히 뭐 급등하다가 갑자기 한 방에 그냥 딱 상장 폐지되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상장 폐지되고 나서도 급등락해요. 종이 돼 있는 것도. 그래서 그런 업체는 되도록이면 투자하실 때, 저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드리니까. 근데 그런 업체를 찾는 게 이제 다트 공시에 보면 가끔씩 뜹니다. 이게 이제 모든 재무제표가 다 뜨거든요, 회사가. 물론 그 와중에 이제 그 정권회사라든지 안 그러면 네이버 정권의 뉴스들에서 3년 적자 기업들에 조심하라고 뜨거든요, 뉴스가. 그럴 때 유심히 보시면서 그런 업체는 투자를 최대한 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수한 기업의 지배구조를 가진 장기 안정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과 경쟁력을 원천을 가진 기업에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주식 코스피 이거 왜 제가 이거 연하냐면 2020년도 저희가 할 때 보면 코로나 왔었잖아요. 코로나 왔을 때 진짜 알 수 없는 악재가 가끔씩 주식시장은 오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렸더만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목이 아파가지고 물어 중간중간에 좀 묻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게 이런 경우가 가끔씩 와요. 주식은 진짜 이렇게 알 수 없이 이렇게 팍 떨어졌다가 반등을 하죠. 주식은 이런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뭔가가 벌어지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경험상으로 봤을 때 주식은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게 어찌 보면 호재로 작용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투자를 하는 사람 이게 공포심리는 어쩔 수가 없는가 봐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고 나서 하고 나서 얘의 주식은 그때 1457포인트에서 거진 2437까지 5개월 만에 1000포인트 올랐어요. 이렇게 회복을 한다는 거죠. 알 수 없는 뭔가가 발생을 하면 주식은 폭락을 했다가도 제자를 찾아온다는 코스닥도 마찬가지. 이렇게 5개월 만에 상승을 하거든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 나스닥도 마찬가지. 우상향하고 있을 거예요. 나스닥도 똑같습니다. 5개월. 근데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9.11 테러 때도 똑같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한번 올 때는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학습을 해요. 지금 부동산이 딱 그렇거든요. 부동산이 뭐 5년 주기, 10년 주기로 막 하고 있는데 부동산이 지금 되게 안 좋잖아요. 갑자기 뭐 영끌에가 사신 분들이 뭐 지금 뭐 서울 위에 뭐 지방은 뭐 4억, 5억이 내렸니? 서울은 뭐 5억, 10억이 내 물론 뭐 또 회복을 했지만 회복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지만 이런 것들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얘기죠. 알 수 없는 뭔가에 의해서 지금 어찌 보면 한국의 정치도 이제 탄핵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조금 하고 있는데 또 그런 것 또한 알 수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안 좋아진 거니까 그게 또 안정화되고 나면 다시 또 주가는 회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진짜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공포에서는 아무도 투자를 하고 싶을 수가 없을 거고 공포의 심리는 아무도 이길 수가 없다는 거. 또 학습을 한번 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온다고 했을 때 과연 누가 살 수 있을까? 저도 사실상은 조금 조금 캐션 마크가 들기는 해요. 저도 과연 또 살 수 있을까? 지금은 살 수 있다고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저런 게 오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보불의 역사고요. 보불의 이제 인간의 탐욕과 시장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세에서 추세 형성을 하고 1차 심의를 하고 보불의 형성이 되고 나서 현실을 인식하고 나면 투매가 나오고 수렴을 한다. 이런 차트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조시스 소로스가 재기성 이론이고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거. 하이먼 밍키스의 금융 불안 정성 가설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열정하고 탐욕하고 환상을 가서 회피하고 공포하면서 투매를 하고 좌절을 한다. 이런 게 그림상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주식은 상승을 합니다. 꾸준하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래서 잠복기와 인지와 이탈하면서 담력과 붕괴하면서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는 거. 시장은 이렇게 이제 버블도 형성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가요. 그때 이제 투자하는 것도 다르고 채권에 할 때도 있고 뭐 주식, 부동산 할 때도 있고요. 시장은 절망에 태어나서 해이 속에서 성장하면서 낙관론과 함께 만개하고 행복한 상태에서 죽어간다. 그래서 저희는 절대 만개했을 때 사시면 안 되고 절망에서 우리가 뭔가 새싹이 피어났을 때 주식을 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5년 금융시장 전망이라고 나왔더라고요.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왔는데, 요거는 제가 같이 해서 끝나고 나면 같이 공유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미국 정치 지형에 따라서 지금 이제 오바마, 트럼프, 다시 바이든, 다시 트럼프잖아요.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 볼 거는
주게 대외 정책 있지 않습니까? 대외 정책. 이걸 왜 잘 봐야 되냐면, 미국 정치가 한국 정치를 견인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정치를 꼭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오르가면 한국이 따라서 오르기 때문에, 그러고 미국에 있는 주식들이 뭐가 오르는가를 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제 정책은 IRA 폐지했고, 전통 에너지에 대한 투자, 그리고 뭐 기후, 그다음에 저렴한 화석 이런 거 에너지, 뭐 대외 정책에 보면 이런 부분들 고립해서 10% 보편적 관세 올리고 이런 거 있죠. 군사동맹 분담금 한다는 거. 그런 거 있으니까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분석을 해 놓으시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주식이. 뒤에 보면 또 정답을 조금 주시더라고요. 보면 바이든, 이제 트럼프 정책에서 할 때 보면 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해서 축소 및 전통에너지 활용을 확대한다. 그다음에 저비용 에너지 생산, 미국 에너지 독립성을 도모한다. 이게 미국 에너지 독립성이 이 태양광하고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원전 산업 확대, 원자력 규모, 현대화 소형 원자로 SMR 기술에 투자한다. 탄소 배출권에서 은퇴한다. 그리고 조선 여기 보면 화석원료 LNG하고 수출, 그다음에 해양 강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반도체는 대중화 정책하고 공무력 강화한다. 제가 봤을 때 에너지 이런 쪽에 보면 좀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SMR 있죠, SMR. 왜냐하면 이거 미국에 에너지가 엄청 모자라거든요. 다 뉴스 들어서 아시겠지만 엄청 모자란다는 거. 어, 그리고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에너지 소모가 엄청난데 지금 미국의 에너지 인프라가 엄청 약합니다. 그래서 미국 인프라 관련된 주식 들이 상당히 좀 전망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미국 그런 부분에 발전하면 한국 기업들한테도 좋은 것들이 많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변압기라든지 그리고 전선들 이런 것들 만드는 업체들이 한국에 주로 포진을 많이 해 있거든요. 그런 업체들로 올해도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업체들이 내년에도 벌써 물량이 수주 물량이 벌써 다 받아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 위주로 왜냐면 이런 것들 분석해 놓은 것들을 트럼프 취임하면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기 때문에 잘 봐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AI 쪽에 보면 뭐 계속해서 발전을 한다고 돼 있잖아요. AI 규제 뭐 철회 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AI 산업 규제 철회가 보면 어째 보면 테슬라의 또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도 다 또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 들었을 때 이런 정보들은 잘 보시면서 분석해난 어, 나 투자증권들에서 분석을 또 많이 해놨으니까 이런 것들 보시면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계속해서 읽고 있기 때문에 음, 그리고 이게 저희 한국 경제가 내년에 취약한 경제 구조로 약 한 2% 정도 성장한다거든요. 근데 지금 분석은 신한투자증권 2% 했지만 실질적으로 뭐 1.5%, 1.6%도 될까 말까 해서 내년에도 상당히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으면 당연히 주식 시장도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환율 아까 앞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진 1,440원, 1,450원까지 갔었거든요. 50원 찍고 왔는데 1,500원까지 간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근데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좀 떨어져서 25년도에 1,340원, 1,300원대가 계속해서 이제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하고 버블 우려 관련된 기술 확산 관련돼서 또 적어 놓으셨던데 이게 이제 과거 경험상에 저희가 IT 버블로 인해서 붕괴됐는데 지금은 그 상황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그때는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세대가 교체하면서 지금 발전하는 상황이라서 그때처럼 게 아니고 그다음에 기술 확산의 사이클이 딱 도래한 시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그때하고는 좀 다르다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치 보복을 동반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24년에도 지금 기술주 위주로 지금 독주를 하고 있고 내년에 또한 인자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24년이 이제 시작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24년부터 2030년까지 꾸준히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확산 사이클에 접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는 경제 성장률 아까 말씀드린 24년에 뭐 2.3%, 그다음에 25년에 2.1%라는데 2.1%는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는 내놨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탄핵 있고 나서 경제적인 불황으로 해서 뭐 성장률 자체가 확 줄어서 지금 1.5%도 될까 말까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내년에도 좋지 않은 시간을 좀 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금리 수준도 아까 이미 말씀드렸는데 점진적으로 이제 저희 나라 금리가 이제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23.25, 2.75까지 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저기 이제 주식 차트 보실 때 캔들 차트 조금 보는 거 조금만 설명해 드릴게요. 캔들 차트, 캔들이라는 게 이제 촛불 모양으로 생겨서 캔들 차트라고 하거든요. 시가, 종가, 채가, 최저가라는 용어들이 있는데 기본 용어들을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 촛불 모양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캔들 차트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시가가 만 원에 시작을 해서 시가가 만 원에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종가가 만 원에 빠질 때, 만천 원까지 갔을 때 요런 모양이 생겨요, 캔들이. 근데 최고가는 12,000원까지 갔고, 그다음에 최저가는 9,000원까지 갔다.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요게 보면, 요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아까 이렇게 보면, 요게 이제 시가 만 원에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종가는 11,000원에 끝나고, 그리고 최저가는 900원에, 9,000원에 끝났고, 9,000원이었고, 최고가는 12,000원이다. 이렇게 되면 이런 모양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양봉이죠, 양봉. 양봉이고, 시가보다 이제 종가가 더 높게 끝나는 경우에 붉은색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이제 캔들 차트는 이제 붉은색과 파란색이 있죠. 그래서 붉은색은 양봉, 그 다음에 파란색은 엄봉.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시가에서 시작을 해서 종가에 끝났을 때 양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가가 만 원에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종가가 9천 원에 끝나고 그리고 이 사이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음봉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최저가 예를 들면 음봉이 그다음에 최저가는 8천 원 갔다가 최고가는 11,000원 쓰면 차트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손으로 이제 그리고 이렇게 딱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거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보실 거는 몸통을 보시면 되죠. 몸통.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몸통 여기서 여기까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란색 원봉이 뜬 거는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밑으로 떨어져서 종가가 마무리됐다. 근데 요 모양은 최고가고 요 모양은 최저가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 그래서 시작했는데 빠져서 종가가 됐다고 하면 우리가 원봉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네, 그리고 시가가 만 원에 시작을 했다가 종가가 13,000원에 끝나고 최저가가 만 원이 됐고 최고가가 13,000원. 시가와 종가가 똑같은 거. 이제 시가나 최저가나 그다음에 종가나 최고가가 똑같을 때 저희가 이제 장대 양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최저가에서 시작을 해서 최고가까지 쭉 밀어 올리는 거죠. 이걸 이제 약대 양봉이라고 하고요. 크게 날 경우가 이제 시가보다 에너지가 강하다. 주식에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당연히 많겠죠. 아까처럼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가든지 올라갔다 내려오든지 이런 상황이 없으니까 밑에부터 쭉 계속 사고 싶은 사람만 계속 증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를 장대 양봉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런 거는 매수의 에너지가 강한 차트다. 그래서 장대 양봉이 나고 나면 그 다음 날은 꼭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차트 시가가 12,000원에 시작을 하고 종가가 9,000원 끝나고 최저가도 12,000이고 최고가도 12,000원. 이거를 우리는 장대 음봉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실질적으로 악재가 떠서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 때 장대 양봉이 나타나고요. 참고로 또 아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반대로 장대 양봉이 나타나면 다음 날에도
하락의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 착과는 주가 거래량에 뭐 집중을 하고요. 윗꼬리가 붙으면서 밀리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윗꼬리는 이제 계속 돌파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위에 매물대가 있든지 안 그러면 내가 이 정도 수익률이 났으면 팔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게 뭐 빠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윗꼬리가 이렇게 윗꼬리가 몸체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면 전문가분들은 일단 주식의 3분의 1을 매도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팔고자 하는 세력이 더 힘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 한번 팔고 대기했다가 얘 꼬리를 단 거를 돌파할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한번 이렇게 길게 윗꼬리가 생기면 거기에 있는 물량이 벽이 생겨요. 벽이 생겨서 그랬을 때 아까처럼 이제 큰 손들이 파는지 안 파는지를 좀 보시면서 한번 예의주시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이거는 거래량에 대한 형성이고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이 양이 장대 연봉이 떠버리면 그 다음 날은 꼭 마이너스가 날 수 있어요. 매입하는 사람보다 매도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늘면서 이렇게 장대 연봉이 나는 주식은 일단은 매도를 한번 하고 대기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매도 신호라고 뜨죠. 갭 상승은 시작과 끝점, 그리고 시작과 끝점인데 얘를 끝점을 능가해서 요 꼬리는 상관없이 그 다음날 시작할 때 요 시작과 끝이 얘의 끝을 통과해서 할 때 저희가 갭 상승이라고 하고요. 얘를 그게 원래 있던 날에서 얘보다 요 몸통의 시작점보다 밑에서 시작할 때 시작점 사이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아예 떨어져서 시작할 때 이게 갭이 생겼다고 해서 저희가 갭 하락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이제 갭이 생기면서 상승을 했다고 해서 갭 상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 용어들이 이렇게 있다. 그래 막 설명하실 때 보면 갭 상승을 했다든지 갭 하락을 했다고 갭을 만들면서 상승을 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죠. 갭으로 상승하고 갭으로 하락하고. 장대 양봉 상승 돌파 갭 주식 매수 신호다. 그래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고 갭이 이렇게 하면서 상승하는 거 시가가 갭을 만들면서 상승을 하면 추가적으로 상승의 여력이 더 있다고 해서 주식의 매수 신호라고 합니다. 참고해서 한번 보시고요. 요거는 이제 하락 돌파 갭으로 얘가 하락을 했는데 장대 연봉이 났는데 갭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하락을 하면 요거는 매도의 신호입니다. 그래서 매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대 연봉이나 장대 양봉이 나고 나면 꼭 이렇게 갭 하락이든지 안 그러면 하락이 발생을 해요. 잘 판단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고. 음, 주가보다는 거래량에 집중하라고 되어 있고요. 주가 상승 시에는 거래량은 좋고 매도세가 약하다. 당연하겠죠. 거래량이 많다, 매수세가 강하다. 뭐 이런 부분. 주가 하락 시에는 거래량은 좋고 매수세가 약하다. 거래량은 많은데 매수세가 강하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대 양보일 때 매도세가 강하지만 매수세가 더 강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그 장대 양봉이 나면 당연히 이제 매도는 내가 돈이 올라가는데 매도하고 싶은 사람은 적어지겠죠. 그리고 매수하고 싶은 사람은 많아지고. 그러면 결론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당연히 공급은 적어지고 수요가 많아지니까 장대 양봉이 뜨면서 금액은 더 올라갈 거고 그 다음 날은 사고자 하는 사람의 심리가 더 강하니까 상승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가가 나는 종목들은 위에 장벽이 없거든요. 그래서 더 사고 싶은 사람은 많아지고 팔고 싶은 사람은 적어지기 때문에 더 도급할 수 있고 이게 다시 회복하는 시점에 있는 주식들은 당연히 본전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매도 매수가 대립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팔고자 하는 세력도 같이 붙기 때문에 꼬리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보시면서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조금
지루하게 보셨지만 복리가 답이라는 걸 제 세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 투자든 저축이든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복리로 하시면 돼요. 주식은 저는 복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은행에 돈을 넣는 거는 복리도 있죠. 적금은 복리겠죠. 적금은 이제. 근데 적금의 이율이 그리 높지 않아요. 예금은 단리죠. 1년에 한 번씩 붙잖아요. 근데 그거는 복리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축을 하면서 좀 복리를 추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7위의 법칙이라는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7위의 법칙은 이자율을 복리로 계산했을 때 예금 또는 원금 두 배로 늘어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시면 어, 72의 법칙으로 해서 71을 4로 나누면 18년이 걸리는데 71을 1로 나누면 72년이 걸려요. 이게 복리의 원리거든요. 7위의 법칙이라고. 그래서 두 배가 되는 거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30년 복리 계산으로. 원금을 저희가 1,000만 원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1년에 1%의 이자를 갖고 하면 이거 예금이나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복리로 붙지는 않는 거죠. 이게 72년이 걸립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원금을 만들 때 만약에 1,000만 원을 가지고 5%의 매년 성장을 한다고 하면 매년 5%의 수익률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얘는 한 14년? 잘 보세요. 5%로 했을 때는 딱 2천만 원이 되는 경우가 요게 있죠. 1980만 원. 여기 좀 있습니다. 1980만 원. 만약에 얘를 똑같이 했을 때 10%의 이자로 했을 때는 그러면 7년. 이게 있겠죠, 1900. 그러면 15%로 했을 때, 이거 15%입니다. 제가 멋지죠. 15%로 했을 때, 15%로 했을 때, 그럼 2천만 원이 되는 거는 5년입니다, 5년. 만약에 20%로 하면 4년이면 돼요. 4년. 만약에 1,000만 원을 가지고 20%를 평균 수익률 여러분이 낼 수 있다면, 이 금액 한번 보시겠어요? 30년이 지나면 얼마인지?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24억. 이런 식으로 복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저희는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리를 내는 방법은 주식입니다. 물론 이게 복리처럼 빠질 수도 있어요. 복리처럼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독과적인 업체들, 1위에서 10위에 있는 업체들 매년 성장하면서 매년 수익률이 발생할 수 있고 매년 복리의 수익을 갖고 갈 수 있는 업체를 찾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복리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고요. 아까 드렸잖아요. 주식 수익률 몇 프로 내시냐고. 이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15%씩 내시면 1,000만 원 갖고 5년 만에 두 배 올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갖고 5억을 투자하신 분이면 5년이면 5년 만에 10억이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분들이 아니지 15%죠. 7년 만에 거든요. 만약에 20%로 연평균 주식을 수익을 내실 수 있다면 10억 갖고 20억 만드는 4년밖에 안 걸려요. 원금이 물론 커야 되죠. 원금이 커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시드머니 1억을 기본적으로 만들으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1억이 2억이 되는 거는 엄청 빠르게 불릴 수 있는데 1억 저희가 예를 들어 갖고 1억을 모으는 게 어렵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물론 뭐 다 많은 자산을 가지고 계시고 자산을 운영하시면서 계속해서 이제 승려하시는 분들일 거고 그래서 이런 복리를 계속해서 잘 누리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만약에 주식을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이런 복리의 움직임을 따라가실 수 있는 주식에 투자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얘를 역으로 반대로 타시면 큰일 나요. 제가 그냥 투자하다가 1,000만 원이 예를 들면 잘못하면 20% 수익이 4년만 지나면 깡통 날 수 있거든요. 그게 다행히 1,000만 원이면 다행인데 걔가 1억이고 10억이었으면 4년 만에 깡통 나버려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반대로 이렇게 복리의 기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복리의 마법을 잘 활용을 하셔서 주식을 투자하시라는 얘기고요. 평균 수익률 10%만 내셔도 됩니다. 10%만. 그럼 7년 안에 예를 들면 두 배가 될 수 있잖아요. 10억 투자하시면 7년, 10년 안에 20억 되실 수 있는데 20억 투자하시면 서울에, 서울에
강남은 못 사죠. 20억 가지고. 그래도 저희 중산층이 평균 자산이 15억인가? 12억인가? 그 정도면 중산층에 들어간대요. 현금으로 10억이면. 그래서 서울에 집 갖고 계시는 분 다 중산층이세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투자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복리를 계산하면 이런 식으로 수직 상승을 하거든요. 어느 시점을 지나시면 복리의 마법은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이것 관련돼가 책도 썼거든요. 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직은 근데 시간이 좀 필요하죠. 5년이나 10년이나 이렇게 시간이 필요하고 이렇게 매년 10%, 15%, 20%를 복리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답이다.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조금만 공부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하시다 보면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공부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너무 지루하시지 않으시는가요? 지루하지 않습니다. 네. 네. 네, 다음 강의가 있습니다. 네, 빨리 끝낼게요. 아니,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시고요. 매달 월급에서 적립식으로 장기 투자 통해서 수익 창출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매년 배당할 수 있는 재투자, 그리고 장기 투자 평균 수익률 10% 이상 목표를 하셔가지고 1등 기업들 투자하시면서 조금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 기업에 1등 기업에 투자하시고요. 뭐 한국은 1등 기업이 삼성전자인데 뭐 SK 뭐 1등에서 5등 사이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는 1등 기업 애플이고요.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거 애플하고 엔비디아하고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니까요. 보시면서 좋은 기업에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등과 2등이 바뀌면 종목 교체하셔가지고 2등 또 2등에서 1등 되는 기업에 10% 차이 나면 또 1등 기업 그냥 사시면 됩니다. 교체하시고. 그러면 그 업체들이 다 배당도 주고 하니까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유튜브 제가 무료 강의 이제 여러 가지 듣고 있는데 그게 뭐 3프로TV 그리고 뭐 88TV 그리고 와주스키라는 뭐 이런 부분들 JD 부자연구소 최신기 주식 무조건 따라하기 슈퍼개미 유튜브 그리고 키움증권을 가시면 키움증권에서 또 하시는 이 수업들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 안에 보면 이제 음, 김창환이라는 선생님이 또 차트 수업을 해주시는 게 있어요, 유튜브에. 그거 한번 자세히 보시면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 고수들은 소액, 매매 핵심 확인하면서 배워나간 사람이고요. 연습하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냥 주식이 하루아침에 성공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나 주식 안 하신 분들은 간접 경험을 통해서 그냥 모의 투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 걸로 투자를 조금 연습을 하시고 본인만의 매매 스타일을 조금 만들어 가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을 조금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뭐 현금 갖고 물론 뭐 현금 갖고 하는 게 제일 경험이 많이 되긴 한데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본인의 매매 스타일을 조금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시면 은행 예금금리가 오늘 보니까 제가 3.5%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적금은 뭐 4%, 5%, 7%짜리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뭐 다른 거 위험이 이렇게 되긴 하던데 근데 단리로 적금을 1년짜리 적금들이 많고요. 그리고 지금 은행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3.7%부터 뭐 5.8%까지 있던데, 저는 참고로 6.2% 내거든요. 엄청 높아요, 지금. 그런 거 대비해 빨리 은행 수익률을 만드셔야지, 주식이나 이런 걸로 수익률을 좀 만드셔가지고 커버하셔야 된다. 좀 말씀드리고요. 어, 시장을 어떻게 보는 사람은 명성을 얻고 시장을 밝게 보는 사람은 부를 얻습니다. 지금 한국 시장이 상당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많이 힘드실 건데요. 어, 그, 너무 어둡게만 보지 마시고요. 시장은 항상 이게 밝게 보는 사람한테 또 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이 또한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스 투자나 뭐 이런 거는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경험했던 거라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은 금액으로 혼자 이제 연습하시면서
투자를 하시고요. 우량주 위주로 1등에서 5등 사이 집중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장기 투자, 적립식으로 하십시오. 매월 조금씩. 펀드 이런 거, ETF 이런 거보다는요, 그 펀드 안에 들어가 있는 제일 좋은 종목들을 수익률이 좋은 것들을 따져서 본인만의 펀드를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 펀드는 수수료를 떼요. 수수료 떼면 그게 다 손실로 나옵니다. 그 운영비가 다 빠지는데 굳이 그런 거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좋은 펀드 중에 좋은 주식을 찾으셔서 그 좋은 주식에 투자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장기 우상향하는 종목, 그리고 되도록이면 정고점을 돌파하는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투, 그다음에 신용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십시오. 패가 망신합니다. 시장이 상승세를 타면 투자자가 모두가 장기적으로 투자 가치를 보고 주식을 매수하며 시장이 출렁거린다 해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세일 때는 늘 그래요. 나는 절대 주식 안 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주식이 하락세로 돌아서면 투자자들은 이런 생각을 스스로 버려버리고 악세장은 주식시장이 정기적으로 겪는 불가피한 조정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할 때 너무 상승장에 좋다고 하지 마시고 또 너무 하락장이라고 너무 또 어, 뭐, 또 이렇게 힘들어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역사가인 조지 산타야나가 남긴 유명한 검문이 있어서요.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투자자는 다시 똑같은 것을 되풀이합니다. 이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금융시장이 완벽하게 들어맞는 곳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금융역사를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자본시장의 본질과 다양한 유가증권 수익률에 대해서 귀중한 지혜를 배우고 그리고 현명한 투자자들은 예전에 있던 주식 차트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모든 경험들을 다 조합을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하고 있고 여러분 또한 그렇게 하고 있으리라고 믿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린 거는 사실상 혼자 하면 너무 어려운 게 주식 투자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홀로 하지 마시고 어려우면 어려운 얘기도 하시고요. 이렇게 보면 주식에 동호회 방들이 있는데 너무 이렇게 저급한 방에 들어가지 마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한 종목이든지 이렇게 분석하는 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회사에 대해서 회사를 분석하고 회사의 투자성을 보는 그런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런 쪽에서 조금 활동을 하시면서 같이 공부해 나가고 회사를 알아가면서 그 회사에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 시간 했나요? 한 시간 더 했네요. 많이 했네. 네, 죄송합니다. 이게 좀 아니요, 길게 했고요. 아니요, 네, 잘하셨어요. 네. 제가 그냥, 조금, 음, 제가 다른 거 하나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네. 네, 보이시죠? 네네. 아까 이제 그 정권에 들어가시면 국내 주식 정권 있잖아요. 그러면 코스피 클릭하시면, 시가총액, 시가총액, 예, 시가총액 하면 이렇게 1위부터 20위까지 이렇게 쭉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1등부터 10등 안에 있는 주식, 물론 뭐 다른 주식도 다 상승하고 좋은 주식들이 많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하시고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클릭하시면 이 안에 보면 이제 종목 분석이라고 나오거든요. 음, 이 안에 종목 분석 안에 가면 재무제표 분석이 있습니다. 종목 분석 안에 여러 가지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있어요. 증권회사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은 다 들어있고요. 앞에 보면 이제 말씀드렸던 매출액 증가하는 것들, 그리고 영업이익, 이렇게, 그리고 뭐 단기순이익이라든지 이런 거 있고요. 순이익들 있고, 이런 거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다음에, 안에 재무제표, 재무 분석 안에 들어가면, 그게 이제 또 나옵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매수, 매출 이렇게 연도별로 나오고, 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키움증권의 이제 주식 차트를 키움증권에 가입을 하시면 주식 차트들을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 안에서 이제 아까 긁어갖고 왔던 것들은 이렇게 테슬라 주식들 봤던 차트들이고요. 이렇게 해외 주식하고 국내 주식하고 다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차트고요. 이제 제가 아까 봤던 건 월봉이고 이게 이제 주봉이나 일봉이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얘를 좀 변경을 시키면 이거를 예, 원래 이제 차트 안에 김정권 기본 차트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이제 기본 차트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지우면서, 이게 이제 60일, 120일 선들이 있어서, 요거를 이제 선택을 하시면, 주식 차트들을 좀 볼 수 있는 차트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보면 60일, 120일, 240일 해서 저희가 주식을 보고 밑에 지표 추가를 해서 혹시 보이시나요? 네, 차트 보시나요? 아, 이렇게 보시면, 지금 밑에 있는 거 이제 BII 지표라고 제가 추가를 했는데,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큰 손들이 이제 파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8월 20일부터, 8월 20일부터 외국인이 쭉 음, 팔았어요. 음,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이게 요 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때부터 이렇게 외국인들이 팔고 나갔어요. 음, 아직 이제 뭐 행보를 좀 보이고는 있긴 했는데 그래서 이게 행보를 하면서 얘 때부터 딱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이렇게 딱 떨어졌거든요. 음, 딱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네, 하여간 요 때부터 여기 보면 이제 요 차트 상에서 여기서 딱 121선 깨고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차트로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차트가 좀 잘 맞아요. 보면 네, 대기업들은 좀 차트가 잘 맞고 물론 뭐 그렇다고 중소기업이 안 맞지는 않은데 한번 흩어지고 나도 뭐 또 막 맞아지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서 조금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어, 네, 왜냐면 이게 이제 외국인이 들고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은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이제. 대기업들의 주식은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특히 삼성전자는 저희 그 전체 주가 지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얘가 팔고 나가면 전체의 주가가 흔들려요. 분명히.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코스피 지수가 떨어지면 그 하위에 있는 주식들은 같이 다 떨어집니다. 그렇게 물론 뭐 독보적으로 또 올라가는 주식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코스피 지수를 따라서 움직이는 주식들을 선행해서 보는 거는 전자 주식이 코스피를 선행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다시 회복을 하면 코스피가 다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전체 주식이 끌고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라가지 않으면 전체 주식이 잘 안 올라간다라고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을 계속해서 잘 보고 있는 거고요. SK 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SK 하이닉스도 이쪽에 떨어지는 거 보시나요? 예. 이게 7월 11일부터 좀 뭐 여기죠. 여기인데 이렇게 지금 떨어지면서 이렇게 떨어졌죠. 예, 이렇게 올라가고 왔다가 다시 내려오는데 지금 121선에 올라갔다가 부딪혀가 다시 내려오거든요. 근데 전체 121선이 지금 꺾였거든요. 꺾여 내려가서 그래서 조금 안 좋은 패턴을 가집니다. 이게 보면 앞에 보면 121선들이 이렇게 지금 상승을 하잖아요. 원래. 상승을 할 때는 이렇게 상승하잖아요. 이렇게 주식들이.
이런 때 올라타야지 제일 좋은 주식들이. 그러니까 60일이나 120일선 위에 있을 때 보통 보면 이제 60일선 위에서 사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60일선 돌파할 때 주식을 많이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제가 하나 씌워볼까요? 잘 보세요. SK 하이닉스가 딱 61선 위로 올라가서 계속 타고 가잖아요. 안 떨어지고 61선 딱 깨고 내려오니까 쫙 내려. 여기서부터 지금 61선 딱 위에서 올라가서 지금 노란색 61선이거든요. 음, 61선 위에서 계속 올라, 계속 상승했어. 8만 원부터 24만 원까지 3배 상승했네요. 이런 식으로. 저도 저도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지 제가 투자한 건 아닙니다. 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대형주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 그리고 해외 주식 한번 볼까요? 애플 일단 주식. 애플 보이시나요? 네. 예. 61선 위에 올라갔죠. 쭉 상승하죠. 음, 61선 살짝 터치하고 다시 올라갔죠. 올라갈 때 보면 뭐 이게는 조금 혼선이 좀 다르게 움직이긴 한데 여기서부터 보면 여기서는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걸 사기 시 보이시죠? 여기 쫙 네. 올라간 거. 테슬라도 봐주세요. 보이시나요? 근데 외국인들이 좀 팔죠, 이거. 외국인들이 아니고 컨설이 봤어요. 이거 저기에서 판 거잖아요. 아크 인베스트먼트. 음,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이제 수익률 저거 한다고, 이번 런칭 한다고 이제 좀 팔았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 뭐 차트가 되지를 않았어요. 20, 데이바의 21선까지, 진짜 최악의 경우는 21선까지 내려오겠는데, 26선까지는 내려오지 않을까. 근데 요거는 12월 달에 아크에서 좀 팔았어요. 음, 아크 인베스트먼트에. 그래서 이게 좀 많이 파란, 이렇게 올라갈 때 쫙 올라가잖아요. 쫙. 그림 좋죠. 네. 그다음에 저거, 뭐였죠?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이거 액면 분할해서 이렇습니다. 120, 6월 달에. 네, 엔비디아는 이제 조정을 좀 거치겠죠? 액면 분할했으니까. 음, 뭐 다시 사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떨어지긴 했는데. 61선이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60일 밑에 있어서 한번 뚫고 내려와서 조정이 좀 필요하긴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그냥 보는 관점이니까 이거 뭐 여러분한테 뭐 이거를 뭐 추천하고 이런 거 네. 전혀 아니고요. 그냥 주식은 이렇게 본다라는 거 이야기 드릴 거예요. 또 뭐 있죠? 제가 보고 있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아마존, 아마존, 아마존 120일, 240일 이렇게 보면 아마존도 61선 쫙 잘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주식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61선이 여러분 주식 하실 때 이게 차트를 보실 때 선이 61선이 이렇게 딱 돌아갈 때 사셔야 돼요.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주식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주식은 되도록이면 61선을 돌파하면 그진 61선이 보면 한 4주로 하면 12개월이잖아요. 그진 1년치이기 때문에 4주로 치면 한 달이 4주로 치면 60일이면 48주 그러니까 한 1년치거든요. 1년치 차트예요, 이게. 1년 동안 이게 상승을 하게 되면 얘를 돌파했다는 거는 엄청난 힘이거든요. 60일선을 돌파하는 거. 그래서 60일 그 일각에서 이제 하시는 얘기는 5일, 20일, 60일, 120일 예선을 통과하는 주식은 통과에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주식들을 찾으셔서 돌파하는 주식을 찾으셔서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거고 그다음에 60일선이 얘가 꺾이지 않는 꺾여서 다시 올라가는 주식들을 사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주식 차트나 이런 것들 수업하시는 것들 한 번씩 들어보시면 무료로 수업하시는 거 많거든요. 그런 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투자에 또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보이시죠? 아마존 요거 제가 왜 이거 두 개 같이 하냐면 이게 계속 콘솔들이 산다는 얘기거든요. 계속해서 사가지고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주식들이 좋습니다. 계속 사 모은다는 얘기. 뭔가가 있겠죠. 이렇게 큰 손들이 사면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큰 손들이 팔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가 아까 얘기처럼 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누군가가 사주고 이게 좋은 주식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드 쪽에 강자니까요. 뭐 이런 쪽으로 계속 올라갈 겁니다. 예. 문 선생님, 저는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는데요. 아, 오늘 저기 수업 진짜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잘해 주셨고요. 저도 지금 강의해 주시면서 그 저를 한번 돌아보게 된 것 같아요. 네, 어, 그래서 메모를 좀 막 했거든요, 제가. 네, 네, 그래서 저도 뭐 그냥 짧게 한 1, 2분 정도로 가름을 하면 저도 개인회생을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한 거의 4억 3천 날려서 네, 이렇게 힘든 상황이 발생했는데 사실 다시 좀 정신 차리고 열심히 이제 강의도 하고 해야지 하면서 저한테 그 도움을 줬던 게 챗GPT였는데 챗GPT가 사실 그 강의하면서 그 엔비디아 뭐 이런 것들 또 네, AI 관련된 주식 그런 게 이제 많이 기업들이 뜨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예, 뜨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관심을 좀 많이 갖게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도 다시 조금씩 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저도 이제 관심을 갖는 게 뭐 MS나 엔비디아, 그다음에 아이온 큐, 뭐 이게 로봇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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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된 네, 거, 그다음에 네, 이제 맞습니다. AI 관련된 그 성장주들이 뭐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고 또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이제 얘기하셨을 때 우울할 때 버텨야 되는데 사실 그 우울한 시점에 내가 만약에 주식 투자를 했다 그러면 뭐 신용거래나 미수거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순간에는 그 우울한 시점에 주식이 한 주도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일단 그냥 돈을 빌려서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난다. 그런 생각도 이제 또 다시 한번 해보게 됐고 어쨌든 지금 오늘 오신 분들한테 뭐 주식 투자를 권유한다기보다 근데 아닙니다. 일단은 절대. 우리가 네, 이제 3만 챌린지를 하면서 경제 관련된 비즈니스 경제 관련된 글을 쓸 때 어떤 지식을 좀 알고서 시장의 흐름이나 이런 걸 좀 알고서 글을 쓰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하자 이제 그랬는데 우리 선생님이 워낙 그런 쪽에 오랫동안 하고 계셔가지고 아까 700 몇 프로 너무 깜짝 놀랐고요. 너무 깜짝 놀랐고 70%만 돼서 너무 좋겠는데 그죠? 아무튼 너무 오늘 강의 좋았고 다음에도 또 이제 우리 선생님이 부동산 쪽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정기적으로 계속 이런 수업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많이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도 또 우리 이제 3만 챌린지 하시는 회원분들 계시거든요. 그 계시면 같이 이제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지금 오늘은 뭐 3만 챌린지 하시는 분만 온 게 아니고 다른 일반 분들도 다 오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더 좋은 것 같고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공부할 거니까 그지 아까 카톡방 하나 알려드린 곳 있잖아요. 거기서 계시다가 말일날 한 번씩 이렇게 제가 줌 링크 드리고 뭐 한 달 이렇게 할 테니까 그때마다 한 번씩 들어오셔서 이렇게 한번 같이 경제 관련된 것들 얘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원래 9시 반에 이제 제가 자동 소프트웨어 강의를 해야 되는데 너무 저도 빠져들어 있어가지고 끊지 네. 않았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너무 좋고 이제 요 녹화 뜬 거는 제가 그 유튜브에다 올려놓고
같이 또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보고 싶은데 괜찮나요? 우리 선생님? 네네, 네, 상관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잠깐 한 2분, 3분 정도 쉬었다가 지금 10시 1분이니까 10시 한 4분 정도에 어, 소프트웨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네. 저도 녹화 이제 네. 끊고 새로 녹화 다시 뜨려고요. 네. 네. 그러면 10시 4분에 뵙겠습니다. 네. 네.